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찬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 오렌지 어벤져스 오늘도 어김없이 오렌지 타워에 또 수요일 출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모가 나날이 그냥 강화되고 계시는 우리 정예삐 MBC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예삐입니다. 네. 그 6월달에 아직 출조 안 하셨어요? 아, 네. 아직은 출조 안 했고. 그래요? 월 1회는 가시지 않나 그래도?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근데 이번 네. 달에 한번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아, 그 한번 저도 쫓아가서 한번 시장 준비를 해야 되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월척이 언제 낚일지 모르니까, 맞죠. 그죠? 왜냐면 그것도 매번 가면 이 손맛을 보시나요? 아니요, 꽝 보고 올 때도 있어요. 아. 12시간 낚시를 하는데 12시간 내내. 한 마리도 나한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 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야, 낚시도 참 이게, 잘 되는 건 아닌가 보네. 아무튼, 그런 얘기 또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심지은 FC님도 이 미모가, 이 방송 출연하시면서 점점 얼굴이 빛이 광택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람보르기니의 엔진을 소유한 심지은 FC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인공, 오늘 방송의 주인공 우리 강승현 FC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강세현입니다. 네. 자, 우리 그 지난번 방송 보신 분은 이제 기억나실 거야, 여러분들. 요번에 그 최상원 회장이 나온 거 제가 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부 방송 올리고 2부 방송 올릴 건데 중요한 거 우리 강승현 FC님 네. 어떻게 되세요? 5월 달에 몇 건 한다고 하셨죠? 20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히 네. 이렇게 본인의 기네스라는 거는 네. 일단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일단 실패를 했고요. 네. 네, 그러면 실패를 했습니다. 약속을 이행을 하셔야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점장님이 그 당시에 그때 방송에 잠깐 뭐 머리를 다 뽑겠다. 근데 머리를 뽑으면 영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안 되죠. 진짜 아, 그럼요. 아. 예, 그래서 역시 매직 마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을까. 아니, 뭐 왜 그래요? 응? 아마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럴까요? 과연. 저 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지 마, 그냥. 어떻게? 너그러우면 이번 달의 목표로 네. 그러면 이번 달에 한번 진짜 업고 목표 가자. 목표 업고 어? 20건 업고 어? 몇 건? 더 얹어서 아, 제가 방송에서 이게 입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왜냐면 최소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 1000명과의 약속을 지금 그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한책을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네.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이번 달에 정말 이 목표 건수를 말씀드리고 이거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다음 달에는 어김없이 그냥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빨간 매직으로. 빨간 매직, 파란 매직 다 예, 청춘형 예, 아주 색으로 그냥 예. 어?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나는 눈 시커멓게 너구리처럼 칠하고 우리 그 정혜삐 FC님은 한 번씩 단계. 이마에다가 마크 찍고 여기다 코수염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 완전히 아. 멋지게 해드리려고 했거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조이너 25건 예정돼 있다고. 네, 예정은 되어 네.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만 더 이번 달 성사시키면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네. 제가 봤을 땐 너무 또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지는 아니 건 제가 5월달은 더 생각하고 세게 해야지. 지금 왜냐면 5월달에서 한 번 유예를 받는 건데 지금 그러게요. 해총 유예 지금 해총 유예를 받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럼. 목숨마다 한 건 더 올려볼까요? 21건. 아, 25건 해야 되지 않나? 25건? 오케이. 아, 우리는 25건 네. 정도는 했었는데. 아 진짜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달. 네, 6월달만큼은 제가 진짜 이 악물고 네. 25건 아, 네. 정말. 어. 자, 우리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2번 봐줄 수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25건. 감사합니다. 못하면 정말, 알겠습니다. 알죠? 그때 이거 정도가 아니야. 이거 정도가 아니야. 아주 그냥 우천 깔아서 거기다가 넋칠 할 거야. 페인트 칠할 거야. 진짜 제비표 페인트 가져와갖고, 알겠습니다. 우천 까고 여기서부터 그냥 배에다가 그냥 몹쓸짓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야. 네. 25건. 알겠습니다.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얼굴에다 먹칠해. 먹칠뿐만 아니라 아주 온갖 수모를 감내하겠다. 정말 자신있게 선서한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선서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승현 FC 화이팅! 25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매직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진짜 오늘. 저를 주시면 제가 갖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게지. 항상 긴장하는 마음. 하이. 매일 주차만. 며칠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달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영업인에게 특히 여러분들 이 다른 영업 대비해서 그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4년 전인가였어요? 4년 전에 모 화장품 회사에서 전국 1, 2등을 다투는 화장품 업계의 대빵, 진짜 영업 대빵이 이 회사에 입사했었어요. 왜냐면 왜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면 거기 여기 이제 신발 그러니까 그 신입들 FC 교육, 네, 변했보험 제가요. 교육에서 제가 그때 담당했었거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강사님, 제가 영업 초보인데 좀 한번 만나주세요. 뭐 지인 영업 좀.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만나서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영업을 딱 잘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모 화장품 회사에서 전국 진짜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호업계 외환자리니까 화장품 세일즈의 그 상품의 특성상 왜냐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이라는 게 아무리 비싸도 뭐 5천만 원짜리 상품이 나올 수는 없잖아. 네. 그 회사에서 가장 비싼 게 한 500만 원짜리 세트.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고액 비싼 것들을 뭐 24개월 할부, 30개월 할부를 해서 많이 이렇게 세일즈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쪽에서 연봉의 맥시멈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2억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상품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겠지만 보험은 무제한이잖아요. 설계하기 나름이니까. 네. 그죠? 월납보험료 1억짜리도 세팅할 수 있고. 자,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 중에서 월납보험료 맥시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기본 1억은 넘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전에 무슨 교육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몇십억대. 네,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됐어요. 네. 그럼 뭐냐, 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보험 대리점에서 터진 건데, 8군데 보험회사가 나눠서 인수했어요. 사망 보험금이 얼마였냐면 거의 350억인가 400억까지 했어요. 와. 그래서 8군데 보험회사가 인수해갖고, 월납 보험료가, 근데 납입 기간이 그게 5년이니까 10년 짧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월납 보험료가 거의 30억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30억? 그게 대한민국 맥시멈이에요. 단일 계약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보험, 왜냐 그런 초대형 계약이니까 재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또 미국에 또 재보험 심사하더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이 보험 세일즈는 그런 무한대 잠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한 건데 중요한 건 그 화장품 영업의 고수가 보험 세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었을 것 같습니다. 잘 못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못하셨으니까. 없으시겠죠. 그렇죠. 6개월하고 때려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첫 달에 그 지점 건수 기네스를 세웠어요. 그 첫 달에 40건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달에 40억. 근데 왜 6개월 만에 나왔더라고요? 무형의 상품과 유형의 상품의 이 전달하는 그 방법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럼 처음 자체가 안 나왔어요. 이제 처음에 잘했다니까. 아, 잘하셨어요. 저희 펩시는 뭔가 알고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예전에 장사도 많이 해봤고 했지만 물건이 내 손에서 한번 떠나면 그때부터는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을 계속 사로잡는 판매를 하는 스킬은 좋지만 다시 한 번 더 오게 하는 스킬, 그게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단골을 만드는 스킬, 그게 진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팔 때도. 제 판매가 안 돼서 힘들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유지. 그런 것도 있고. 유줄 때문에 그랬어. 그쵸. 두 번째는 저희 보험으로 따지면 보험을 계약을 하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그 계약을 2달, 석 달, 1년, 2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에 대한 신경을 못 썼겠죠. 유줄 아무래도. 때문에. 이분이 결국 뭐에 고전했냐면은 왜냐면 또 그 화장품 세일즈를 그 한 십몇 년 했으니까 얼마나 지인도 많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분의 주요 고객은 다 여성일 거 아니에요. 네. 여성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그 마사지샵 같은 거 다 운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킨십을 통해서 되게 친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지인 군단이 많고 하니까 자신 있게 도전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사람 국장 무슨 국장인데 국장님이 하시니까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2번 내놓고 실효, 3번 내고 실효. 필요성은 전혀 없는 건데 해달라니까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한두 번 내고 실효내버리는 거야. 근데 이분도 그거에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판매하면 끝인 줄 알았지 유지까지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훅하게 해가지고 가입시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 지나고 나면 마법이 풀리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비싼 거를. 그래서 결국은 4회차부터 실효가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환수가 막 터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한 거야. 이거 진짜 보니까 이 보험이 되게 어렵긴 하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 한 18개월 하다 결국은 다시 리턴했어요.
본업으로. 지금 다시 또 잘 화장품 업계에서 잘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그 방송 주제는 바로 유지율입니다. 네. 유지율. 약속도 유지를 해야 돼. 약속 유지. 자, 우리 한승현 PC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이 6월달입니다. 6월달. 그러면은 또 연초에 영업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연초에 또 1월달, 2월달에 계약을 코로나 시점 터지기 전에 했던 계약들이 요 5, 6개월 차에 실현하기 시작해. 네. 처음에 안 다진 계약들이. 네. 그쵸. 1월달에 여러분들 되게 12월달에 많이 계약들을 하니까 혹시 만약에 그 강승현 PC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세일즈맨에게 가장 크리티컬한 게 가장 멘탈을 까지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조기 계약 치료. 네, 맞습니다. 뭐 4회차, 5회차, 네. 6회차, 그죠? 네, 맞습니다. 1년 미만 된 기업들이 실효가 하는 경우. 네. 그 화환수뿐만 아니라 유지율 깨지고 퍼포먼스 보너스 찌그러지고 뭐 그런 여파가 있잖아요. 본인에게 어떠한 그 유지율에 관련된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실 저는 유지율 자체는 그러니까 어쨌든 당연히 고객이 유지를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실효할 거에 대한 걱정을 사실 하지는 않고 있었고 실제로도 지금 유지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93% 정도 되는데 영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업 아니 그건 아니고 당황스러워라. 그건 아니고 93% 정도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고객들 상담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실효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한 고객이 있고 아니면은 이 고객은 이 정도 금액은 적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것 같고요. 아, 이제 내공이 이제 보인다. 경력이 쌓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짜리가 이 사람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돈이 아닌 뭐 여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적정선에서 자연스럽게 조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율 걱정은 별로 안 하게 되는데 이번에 좀 약간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던 게 그 고객 한 명이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고객이었어요. 근데 월 한 200만 원 정도 버시는데 급여는 높지는 않지만 근데 보험 상담을 했었는데 보험이 이제 부모님이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계약 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축 관련된 내용으로 좀 재상담이 들어가서 거기서 한 10만 원 정도 이제 연금 상품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6월 달이었으니까 3월 달에 계약을 한 거예요. 이제 1회차를 냈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번지면서 좀 그 가게가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뭐 급여가 많이 떨어지고 임금이 많이 요즘 줄어들고 많아요 정말. 네,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납입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안을 했던 게 일단 한 달 정도는 연체가 돼도 계약 자체에 문제가 되진 않으니 그리고 나서 그 경제상 그러니까 상황이 좀 여력이 생기면은 그때 납부하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 그게 나아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근데 약간 좀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금전적인 게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했는데 10만 원 정도 그 연금 저축이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이런 그때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품질 보증으로 이렇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예. 그 본사 자체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법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 삭감에 대한 뭐 계약 유예가 되는데 네. 개인 고객들은 확진자 아니고서는 그 계약 유예가 안 되는 서류 걸로 준비나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이번 달로 일단은 지금 실효가 됐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음. 그게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긴 뭐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도 강의 보고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 그래서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지금. 저 맨날 손가락 빨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3일째 굶고 왔어요. 이거 매직 사느냐고 3일째 굶은 거니까 잘 보관하고 지금 아무튼 뭐 예, 웃자 드린 말씀입니다.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도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본인 나름의 어떤 해약 방어의 비결이라고 그런 거 있나요? 비법.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딪힌 일이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장 분석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보험 계약을 해약 정리를 뭐 시킨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벌어진 일이 생기잖아 저절로. 네. 고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알려줬더니 아 이건 가성비 요금 떨어지니까 제가 정리하고 새 거를 갈아타고 싶습니다. 교체 수요가 항상 있게 마련이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로 내가 또 이 가입시킨 그 보험이 또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 해약 방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어떤 비법이 있어요? 제 경험에서는 정답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고객을
자주 찾아가서 나와의 그 교류 관계가 끊기지 않게끔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정답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고객과 접촉이 만약에 없었을 때 그 고객한테 만약에 연락이 와요, 반대로. 예. 그러면은 전화 받기 전에 아마 다들 불안해 하실 거예요. 혹시 네. 실효를 하려고 전화한 건가? 아니면 뜬금없이 뭐 갑자기. 불만사항을 요청을 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건가? 라는 불안감이 생기는데, 내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고객의 상황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감도 없을 거고, 만약 그 고객이 불만이 있으면 불만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자체가 이제 계약 유지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큰 비법이지 않을까. 네. 뭐 이론적으로 뭐가 더 좋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진짜 결론적으로는 많은 만남과 고객과의 그 관계 유지, 관계 유지가 가장 큰 정답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관계 유지가 계약 유지의 비결이다. 네. 네. 자, 우리 그 심 FC님은 하실 얘기 많잖아요. 저요? 유지율에 대해서. 유지율의 흑역사가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유지율. 결국에는 네. 다 제 탓이었습니다. 아. 제가 고객님에게 더 내 탓이요? 다가가고 내 탓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그 근처 갔었어도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고 이제 관계 유지를 더 클로스하게 만들었었더라면 그런 흑역사의 그런 역사는 없었을 텐데 네. 흥분하고 있어, 지금. 다 제 탓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건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큰 계약 실효났나요? 큰 계약의 실효는 뭐 있었죠. 네. 있었고, 작은 계약도 있었고요. 네. 뭐, 예, 많았습니다. 네. 네, 계약이, 그러니까 3W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푸시하는 영업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나오는 좀, 니즈 환기를 더 하고,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고서 이제 계약으로 끌어왔었어야 되는데 저의 욕심이 조금 더 앞섰던 계약은 쉽게 부러지기 마련이라서 네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만의 노하우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손편지를 좀 쓰고 있어요. 네, 쓰면서 뜬금없이 주소는 왜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회사 주소로. 네. 이거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 고객님 그 리스트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알려달라.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소를 받고 뜬금없이 저의 특기 뜬금없이 엽서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너무나 감동하시고 그리고 실효 났었던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보험으로 우리의 관계가 보험으로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좋은 관계였었다가 보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험보다는 그래도 나는 항상 옆에 있다. 부담 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편으로 다시 끌어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꾸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그 방송에도 보면 제가 엽서 한 장 쓰세요라는 저 밑에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디지털 시대일수록 여러분 아날로그로 접근하는 게 사실 이 보험 세일즈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그래서 디지털로 할 거면 다 온라인 보험 들지, 그죠? 네. 사업이 더 적고, 근데 결국 금융이라는 거, 파이낸셜 컨설팅은 결국은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도 예전에 영업했을 때 자필 편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썼는데 자필 편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필 엽서. 제가 1대1 세일즈 코칭 또는 울트라 세일즈 스쿨 하여튼 제가 방송에 공부가 항상 정성을 기울여라 하면서 맨날 엽서 쓰는 거 권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엽서 쓴 사람 중에서 이분 엽서가 최고예요. 진짜예요. 엄청 글씨도 이쁘고 내용도 일단은 좋아. 내용이 되게 감성적이어서 내가 그래서 했어요. 진짜 이건 엽서계의 명작이다. 정말 그 글씨도 일단 이쁜데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남자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다 이렇게 스마트폰 쓰니까 글씨들이 필체가 잘 안 나와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엽서를 딱 봤는데 글씨 보고는 하지 말라고. 이건 역효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있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역효과가 글씨가 너무 개발이니까 개발해도 원래 개발인데. 근데 우리 CFC님의 엽서는요 진짜 명작 수준이에요. 봤습니다. 보셨죠? 네. 글씨도 이쁘고 내용도 정말 구성이 예술이야.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이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잘.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계속 이어나가시고, 네. 그죠? 네. 그런 작업을 네. 좀 하시면 유지에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왜냐 이분을 제일 마지막으로 했냐면은, 정액배합심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계약이 건수가 많아지면 어쩔 수가 없어. 실효가 많아져. 실효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3W 하시니까 정액배합심을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 저도 역시 왜냐면 건수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 건수가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실효가 많이 벌어져요. 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뭐 추억으로 얘기하자면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희 팀의 조직에 90% 이하로 내려가는 유지율을 가지신 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처음부터 입사 때부터 유지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3W 60주까지 유지율 100%로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때가 몇 있어요. 주까지요? 3W 60주를 유지율 100%로 달렸어요. 우와, 대단해. 우와. 대박 방법 아니었지? 네. 아니에요. 야, 유지율 아니에요. 이건-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어. 그때 당시 저희 해당 SN님이 와, 이거 왜 유지율 100%가 정직한지 내가 알고 우리 팀이 다 안다 라고 그렇게 증명을 해줄 정도로 야, 이건 경이적인 거다. 네, 굉장히 유지율에 신경을 아니, 썼는데 3W 안 하는 사람도 그게 어려운 건데, 하시는데도 네.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맞아요. 대단하다. 저한테 유지율 가르쳐 주셨던 분이 절대 100%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보험업계에서 본 적이 없다. 나도 그랬어요. 네, 보험업계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근데 99.3%였어요, 제가. 음. 그 썸머 하시면서 이제 다른 분하고 쉐어했던 부분이 제 고객이 아니라 다른 분이 메인이었던 게 시료가 나면서 100%가 또 깨지기도 했고 컨벤션 골드 도전하면서 정말 말도 없이 처음으로 해지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골드도 깨지고 유줄 100%도 다 깨졌던 그 한 번 때문에. 아, 네, 근데 정말 원망했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일날 문자 보냈습니다. 잘하셨다. 네, 속으로 진짜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지만 내가 누군가를 또 미워하면 그 화살이 나한테 또 돌아올까봐 앞으로 계속 선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쨌든 실효는요, 경제적 사유가 아니면? 네, 경제적 사유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인분들하고 다 연락을 끊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잠수 탄다 그러죠. 네. 네, 그렇게 숨어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좀 미안해하지 말고 꼭 나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컴백.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유주를 굉장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이야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시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멘탈이 멘붕이었을까. 네, 골드 정말. 깨져, 유줄 깨져, 뭐. 근데 많이 거기 환수해, 뭐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 언제야, 그게 2018년, 19년이에요? 17년도. 2017년도? 17년도 이제 연말 마감하면서 아유. 그 정도로 이제 유지율과 관련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막 애지중지 애꼈던 유지율도 고객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고객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뭐 돈이 없다든지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지켜나가는 나름의 저만의 방식이라고 하면 뭐 키워드로 따지면 포지션입니다.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포지션이 그냥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네. 그냥 욕심나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주변에 되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어요. 네. 네, 제가 변호사 일을 쓸 일이 생겼는데 그냥 월에 한두 건씩 이렇게 그냥 사례가 들어와서 네. 이 일을 하는 변호사보다 매주 매월 바쁘게 사는 변호사한테 더 그렇죠. 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포지션만 줘도 자기 인생이 되게 욕심나는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겁니다. 그냥 내가 잘 나가고 내 위치를 잘 지키고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저한테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맞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 부분을 되게 많이 활용한 편이죠. 그래서 셀프 브랜딩도 많이 하는 편이고 SNS나 이런 데서 저를 홍보하고 네. 난 아직도 열심히 굳건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이미지를 가짜로 만들면 안 되니까 네.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큼 고객이 그 상품을 유지해야겠다라고 니즈를 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포지션을 욕심나는 사람으로 두되 꼭 보험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꼭 옆에 같이 두고 같이 계속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포지션으로 있으면 실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예로 어떤 고객이 이제 금전적으로 힘든 때가 왔어요. 다른 보험은 다 해지하고 다 버렸으면서 제 보험은 안 버렸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고객과 저와의 어떤 사이에서 되게 좋은 사람인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고 왠지 예삐한테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유지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도 보험은 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첫 번째 중요한 거다. 항상 계약을 할 때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클로징을 하면서. 네. 그리고 꼭 2년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걸 떠나서 나중에 이제 사이가 친해지면 은근슬쩍 또 얘기합니다. 이 보험계약이 2년이 유지가 안 될 경우 나에게 어떤 타격이 오는지 슬슬 고객한테 인지를 시킵니다. 인지를 시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좀 힘들어도 네. 예삐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되게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고객님들이 본인 계약에 있는 대출 가능 금액으로 네. 보험료를 내더라고요. 내 보험 대출 얼마나 돼? 물어봐요. 그래서 왜? 뭐 얼마 돼요? 이렇게 대체 얘기했더니 납입을 하고 계시나 대체 납입. 그거 나 지금 요즘에 현금이 좀 안 돌아서 보험료 납입은 해야 되고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안 도니까 보험계약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 내 일부 돈도 쓰고 대출을 받아서 요번 달 보험료도 내야겠다. 그 정도로 보험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니즈들이 다들 꽉 차 있는 거죠. 네. 대단하시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정혜배 PC님이 역시나 고수네요. 되게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하셨어요. 어떤 걸까요? 이 유지율에 관련된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교육을 시켜야 돼, 고객한테. 교수님. 네. 저도 했거든, 똑같이. 왜냐면 저는 어떤 기사냐면 제가 첫 해년도에 건수 그 신인왕 달성하고 첫 해년도 200몇십 건, 200 아마 50몇 건 계약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영업 8천원보다 실효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실효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저는 워낙 건수가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95%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실효가 날 때마다. 왜냐면 내가 불안전 판매했구나.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에. 그래갖고, 자꾸 그게 이제 하나, 둘씩 보니까, 정석을 안 기울여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구나. 고객들한테. 네. 그래서 정말로, 물론 1년에 한 번씩 계약 기념일 미팅도 반드시했지만, 제가 기계약자들 만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계약 유지의 필요성. 그 다음에, 물론 저도 이 계약이 2년 이내 실어났을 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뻥을 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인사고과에 걸려갖고 나 잘린다고. 우리는 프로 조직이기 때문에 판매보다 유지를 더, 왜? 고객들도 보험을 유지하는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이 2년 미만에 깬다는 것은 아주 이걸 불안전 판매의 대명사기 때문에 저는 인사고과에서 아직 지옥 간다고. 맨날 교육을 시켰어요. 내 거는 깨면 큰일 난다. 다른 거 깨도 되지만 이거 깨지 마. 하여튼 주기적인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진짜로. 계약 유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한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그 계약 그래야지 고객 소비자들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세 분 아실 텐데 꼭 멀쩡하던 사람이 보험 있을 때는 멀쩡하다. 꼭 보험을 깨고 실현하면 꼭 아파. 맞아요. 내가 그 일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여러분들 영업을 2, 3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실 거예요. 왜? 보험을 되게 깰 정도가 되면 되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 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딱 1년만 지났나? 자꾸 이분이 몇 달부터 연체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내가 계속 들들 볶다가 손도 놔버렸지. 나 모르겠다. 맨날 연체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갖고 막 집에 찾아가서 그 현금 받아갖고 내고 이렇게 해가 이제 귀찮으니까 놔버렸지.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인가 4개월 있다 정확히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큰 건 아니었어,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무슨 사고 나갖고 이 무릎 아마 십자인데 파열됐나 뭐 그랬을 거야. 교통사고 나갖고. 그래갖고 근데 보험 있었으면 나 입원 수술 다 받았을 텐데, 그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있을 때는 멀쩡한데 꼭 보험 실효해야 한다면 꼭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약을 유지시켜줘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사명감도 있어서 주기적인 고객에 대한 교육, 유지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 얘기 꼭 했어요. 암도 보험 있을 때는 안 걸린다고. 깨면 걸린다고. 진짜네. 네, 맞습니다. 부적 같은. 희한해,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꼭 해드렸고, 두 번째는 또 정혜배 PC님이 얘기한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은 고객과 멀어지면 계약이 날아가.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약 체계를 통해서 고객이 많이 정리하는 보험이 있다고 그 우선순위는 상품에 대한 효용성이라기보다는 담당 설계사가 과연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백히 제가 제안한 상품이 너무 좋고 이분이 가입하신 기존의 상품은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건데 불구하고 그걸 못 깨더라고. 왜냐면 그분이 처음에 정리하겠다고 그러더니 정리 안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내 거를 하긴 했는데 원래 사이즈보다 반으로. 왜? 이거 동시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원래는 제가 70만 원 제안했는데
정상현 씨가 30만 원만 합시다. 왜요? 그러니까 아 그거 유지해야 되겠다고. 그거 왜 안 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 계약을 자기한테 할 때 2년 동안 김장김치에 고추장에 정성을 기울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약하려고 그러니 지금도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건 내가 그분한테 좀 도움이 가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보험 세일즈의 매력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정혜프 씨님이 계속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고객으로 하여금 이 로열티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죠? 정혜프 씨님한테. 그럼 사실 계약이 유지가 좋아져. 역시 고수야. 그럴 줄 알았어. 네. 겪어봤어.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네. 골드도 깨지고 다 깨지고 그래갖고 그냥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한번 겪어보니까 근데 유지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막 한 월납보험료가 한 120 정도 되시는 분인데 예. 저희 회사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거 해지하면 얼마 나오고 막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언니 이건 아니다. 근데 요거 정도는 살려놔라 해서 다 살려놨었는데 네. 정확히 그걸 물어보고 한 6개월쯤 뒤에 유방암 진단 받으셨어요. 아. 네. 그러고 그거 진단 받으시고 다 보험금 수령하시고 난 뒤에 얼마 전에 또 당뇨까지 오셔가지고 당뇨도 다시 또 그거 만약에 네. 안 듣게서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봐도 정말 고맙다. 아, 진심으로 저한테 고맙대요. 그래서 아, 네가 그때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들 때 제가 당뇨 특약을 꼭 끼머라라고 알려줬을 때 우리 집엔 당뇨 없어 막 이랬거든요. 당뇨는 없어도 환경적인 요인으로 올 수 있으니 2만 원도 안 하니까 일단 이거 넣어 해서 넣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혜택을 거의 한 4천만 원 가까이 보셨죠 혜택을. 납입보험료는 뭐 300 정도도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아주 하는 큰일 피드백이 하셨네. 정말. 진짜 네. 너무너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이제 그랬었는데 되게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정말 돈이 많이 있잖아요. 보험금을 넉넉하게 받잖아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암울하지 않더라고요. 네, 얼굴이 밝아요. 네. 재건술할 돈도 있고 내가 열심히 그 항암치료 받을 돈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이 유방 두 개를 다 드러내고 굉장히 절망적인 여자로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네. 되게 씩씩합니다. 긍정적으로. 네. 내가 지금 이 가진 돈으로 내 사업체에 뭔가를 또 인테리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꿈을 꾸고 있고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실제 보험금 청구해서 받은 사람들을 내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자 가만히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FC가 설계사가 찾아와서 계약한 거지만 자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고객들이 보험을 들어줬다라고 표현해. 네. 맞아요. 사실 나도 옛날 듣기 되게 싫었어. 왜? 지가 필요해서 가입한 거지. 뭘 들어주긴 뭘 들어줘. 저 분명히 거절하고 뭐 안 만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쭉 얘기했더니 지가 그래서 이제 내 설득에 듣고 난 다음에 해서 가입한 건데 분명히 소비자들은 들어줬다고 표현할 거란 말이지. 그럼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예전에 이 처음에 되게 듣기가 싫었거든. 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들어줬다는 표현은 뭐예요? 내가 도와줬다. 이거였던 당신을 거였어요.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 모르는데 내 너 때문에 지금 한 거라는 뜻이에요. 너 때문에 한 거라. 그러니까 이 계약은 나에 대한 로열티. 그게 들어줬다는 표현이 처음에 듣기가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로열티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 보험의 필요성 지금도 모르지만 정상현 씨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줬다라는 표현을 하는 고객이 나를 진짜 진짜 믿는 거예요. 맞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당신 때문에 들어준 거라고 들은 거라고. 저 처음에 진짜 맞아요. 정예표 FC한테 들어줬어요. 맞잖아. 근데 보세요. 자 들어준 거야 분명히. 네. 들어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는 암이나 이런 거 안 걸릴 줄 알았더니 막상 터졌잖아요. 맞아요. 남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뭐 인생의 재앙이 나쁜 일은 남의 일 같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 건데 내일이라 생각하면은 잠을 못 자요 제대로 아닙니까? 근데 정말 진짜 그 확률처럼 터졌어 어느 날. 그런데 어쨌든 들어줬다 할지라도 내 선택에 의해서 뭔가 내가 이제 그거를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인생에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네. 나는 준비했다. 그러니까 물론 FC가 해서 한 거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그런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암에 걸린다든지 무슨 당뇨 이런 건 인생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재앙 중에 재앙 아니겠어요? 네. 누군들고 원하겠어. 아니 암보험이 아무리 많은데 안 걸리고 싶겠냐고,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딱 진짜 터졌을 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돈을 내가 받는다 했을 때 인생에 자신감을 얻게 돼요. 아, 나는 뭔가 내 인생을 준비하고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 터진 거에 대한 강도보다는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할 때 자책으로 무너져요. 자책으로. 네, 분명히 이거는 진짜. 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당신네 집에 불 나올 거야, 불 나올 거야. 조심해. 귀때기도 안 듣다 불 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불 나온 것 자체가 아휴,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멘탈이 깨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험은 같이 그 실제 그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엄청난 인생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부여를 해줘요. 아, 난 내가 내 힘으로 준비를 해냈구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유지라는 게 더욱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FC님이나 정FC님이나 심FC님이나 우리 강FC님은 그래도 업력이 4, 6년 되시니까 내가 뭔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 들어줬다는 얘기도 처음에 듣기 싫었던 얘기였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맞더라고. 나에도 최고의 찬사였더라고. 다시 야, 해석했습니다. 찬사였네요. 진짜요? 그 10년이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 왜? 나한테 가입한 거라서. 저는 보험 세일 지금 안 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서 나한테 거기에 문의를 해요. 들어준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연락이 와. 담당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항상 물어본다고. 그 나에 대한 찬사죠. 당신한테 신뢰를 하고 있다는 그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벌써 정리할 시간 벌써 이 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사FC님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번 달 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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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부담 있어야 열심히 살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긍정적인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자 25건 하면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좋죠. 그럼 30건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죠. 이거 긍정적인 부담감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25건 하면 누가 제일 좋아? 제가 좋죠. 애칭 시청자분이 좋아? 내가 좋아? 누구 좋아? 제가 좋죠. 그러니까 뭘 부담을 가져. 그냥 죽기 살기로 해보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요거에 대한 부담감이고 그거는 아예 못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못하는 거, 여러분 못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그 부담감이 있어야 영업이 잘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못해도 그만이면 못하게 돼 있어. 아니야? 맞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을 안 해도 되니까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할 때보다 빠따로 맞아봐. 운동을 안 하게 되나. 그죠? 이런 거거든. 네.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실 거야. 아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맷집을 항상 마카를 생각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CFC님도 네. 오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지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엽서 쓰는 고객님들을 위한 그 엽서 쓰는 그 이벤트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유지율이 더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월에 이 스타트가 저도 되게 좋은데요. 이번 주 안에 10건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건수를 좀 높게 잡으면 못해도 그거에 반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좋게 또 6월에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정혜FC님이 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름이죠. 오늘 되게 더워지기도 했고, 오늘 날씨가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썸머라는 시책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7, 8월 이제 MIP로 해서 이제 여행을 보내주는 시책인데요. 아마 다른 그 보험회사에도 타사에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 7, 8월에 이제 영업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6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유지율 얘기도 좋고 모두가 다 좋지만 처음부터 뭐 얘기했던 그 못하면 안 돼. 아까 강승현 MC 얘기했던 것처럼 못해서 창피한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해보는 게 좋은 거니까 창피하지 않은 한 달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서 또 다음 주 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특히 영업조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험회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사무실에 앉아있는 보험회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맞아요. 노는 사람.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영업조직에서 놀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놀아도 노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일하고 놀면. 이래놓고 놀면은 재밌지.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야 되니까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 꼭 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거는 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노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놀 네. 자격을 만드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컨벤션 캠페인 모든 네, 것들이 네, 그죠? 네. 놀 자격 있는 사람이 노는 건 그렇게 재밌어요. 또 계획된 휴식이니까. 근데 일이 없어서 노는 건 일단 가슴이 찢어져. 놀아도 노는 게 아니야.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한 달 놀다 얼굴이 더 망가져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얼굴이 시커면서 나타낸다니까. 집에서 쉬었다 했는데 얼굴 더 망가져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그 없는 일도 만들어야 돼요. 없는 일도 만드셔야 돼요. 할 일이 냉정히 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계약할 데가 없는 것이지 기존 고객 찾아가고 뭐하고 엽서 쓰고 뭐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해야 돼. 그죠? 여러분 6월은 이미 이제 우리 2020년에 분기점입니다. 이제 터닝 포인트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햇빛처럼 여러분들의 열정도 더욱더 뜨거워지시고 이제는 우리는 벌써 하반기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분께서 본인의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